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3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사절 육친이 무엇이고 육친이 나의 사주를 봤을 때 각각의 육친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조력해 주느냐, 나를 얼마나 도와주느냐, 나 입장에서 보면 그 각각의 육친의 그 복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알아보는 원칙적인 설명을 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육친은 이제 오행 플러스 내가 돼서 6개가 되죠. 비겁은 형제고요. 인성은 어머니고 한살은 나의 직장이나 육친으로 하면 자식이 되는 거고요. 또 남편이 되는 거죠. 재성은 나의 부인이나 또는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식상은 여명에서 자식이 되는 거죠. 비겁은 형제가 되고요. 이렇게 다섯 플러스 나 이렇게 해서 육친이 되죠. 그 육친의 명칭은 주역에서 가지고 왔다. 경방과 초연수가 이 괴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붙인 이름들이 지금도 육효나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사주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육춘이라고 하죠. 내 사주를 보고 각각의 육신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느냐.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육신에 대한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육신이 나에게 덕을 베푸는 것이죠. 그것을 각각의 육신, 예컨대 이 처가 배우자가 나에게 얼마나 그 덕을 베풀어 주느냐, 나를 얼마나 도와주느냐. 즉, 나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배우자 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면은 이 사주의 원령의 그 격국이 있죠. 나의 격국을 성격시키는 쪽으로 배우자의 궁과 성이 작용을 하면은 그 육친, 그 이제 배우자라면은 그 배우자가 나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배우자 복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평진전은 사주를 그 통변하는 방법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통변하는데요. 이 격의 그 등급이 높으냐 낮으냐, 즉 격국의 고저라고 그러죠. 격국의 이 등급이 높다는 이야기는 이른바 사주의 그릇이 큰 경우에 해당하죠. 예, 사주가 그릇이 크게 되기 위해서는 그 격이 완성이 돼야죠. 이른바 그것을 성격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이 배우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 궁이나 배우자 성이 이 나의 격국을 완성시키는데 성격시키는 쪽으로 배우자 궁과 성이 작용을 하면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배우자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배우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자식도 그렇고요. 또 이게 직장 운이나 직장 복 할 때는 이제 관살의 그 복을 보면 되죠. 또 재성 운을 또 따로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역시 그 궁과 성이 이 나의 격국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하느냐. 즉 유정하고 유력하면은 이른바 재성이 나의 격국을 완성시키는데 에, 유정하게 작용을 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 재성운이 좋은 것이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서 나의 처복, 재물복, 직장복, 자식복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리는 자평진전의 큰그 사주를 접근하는 방법이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보기 때문에 각각의 궁과 성이 격을 완성시키는데 에,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이른바 그것을 유정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각각의 그 궁과 성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그 각각의 성이나 그 육신에 대해서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이제 이 4절에서는 그 원론적인 원칙적인 표현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 5절에서는 이 처와 즉 배우자와 자식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원칙적인 표현을 했다고 그러면 이 5절에서는 처 또는 배우자와 자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약간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깃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육신에 대해서 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이 4절의 내용 원칙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 처에 대해서, 즉 배우자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이 자식에 관해서 보다 더 상세한 그 설명이 되어져 있는 그 자평진전 원문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먼저 내 사주의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내 사주에서 나의 자식 수는 몇 명인가? 아, 예전에는 그것을 이 사주에 그것이 표현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졌죠. 그게 고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식을 볼 때는 아, 그 궁부는 이 궁이라고 그랬죠. 여는 조상궁, 부모 사회궁, 부모 형제궁, 배우자궁, 자식궁. 그 자식을 볼 때는 그 궁과 자식궁과 자식궁이면 이제 시죠. 시. 궁과 성을 자식을 나타내는 그 십성은 보통 남자의 경우는 이 관살로 이렇게 보죠. 여성은 보통 식상으로 그 자식을 봅니다. 이것도 원칙적인 것입니다. 그럼 남명에 이 관살이 없으면 자식이 없느냐? 그때는 재성이 관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남자 사주에서 관살만이 자식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승이 좀 전에 원칙적으로 관살을 자식으로 본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상을 원칙적으로 자식으로 보고요. 식상이 없으면 재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이게 내 사주를 보고 나의 자식의 동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궁분, 즉 자식궁을 보고 내 사주의 에, 시를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식 성을 보고 그 시기를 판단한다는 거죠. 자식이 나한테 나를 잘 도와준다. 그러면 나한테는 기쁜 것이고요. 자식 때문에 내가 신경 쓰고 속 썩는 일이 많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꺼리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이게 자식의 품과 성이 나를 도와줘서 내 입장에서 즐거우냐, 내가 기피하고 싫어하느냐, 그 내 사주에 드러난 자식의 동태를 파악하겠다는 거죠. 그 이치는 철을 노는 것과 그 배우자 복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 철을 노는 것과 대략 같다 이렇게 해놨어. 이게 대략 같다고 했으니까요. 아주 그 철을 파악하는 그 메커니즘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략 같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배우자를 볼 때는 이 격이 이 배우자 궁과 성이 예, 이 격을 성격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면 배우자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남자의 경우 관살이 자식이고 시지가 자식 궁이니까 이 궁과 이 관살이 이 격을 완성시키는데 성격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면 그것이 바로 유정하고 유력한 거죠. 그러면 자식 복이 있는 것이죠. 여자 사주에서는 식상이 이 자식 성이니까요. 식상과 자식 궁이
이 격을 성격시키는데 에,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은 자식 복이 있는 거고 안 좋은 쪽으로 즉 무정하거나 무력하면은 자식 복이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 이게 처독이 있는지 없는지 배우자 복이 있는지 없는지 논리와 동일하게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략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 격을 완성시킬 때 남자라면 관살이 자식 성이고요. 여성이면 자식 성이 식상이 되죠. 그런데요, 이 배우자 그 처를 볼 때는 이게 일지에 있는 글자가 아, 격곡을 성격시키느냐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배우자가 아니라 자식이니까 자식궁에 있는 글자가 성격시키냐 아니냐 그걸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똑같은 거죠. 이 철을 노는 것과요. 그래서 대략 같다고 한 것은요. 이 자식궁에 있는 시지는 자식의 숫자, 내가 사주에 자식이 몇 명이냐, 그걸 알아볼 때 사용을 한다는 거고, 이렇게 처궁이 격을 성격시킬 것이냐 마느냐, 그것은 시간으로 본다는 얘기죠. 여기 시에 있는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지에 있는 글자가 격을 완성시키느냐, 파격시키느냐, 그렇게 보지 않고 시간에 있는 글자로 이 격을 성격시키느냐, 파격시키느냐,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지는 이 관살, 자식을 나타내는 그것의 그 근이라고 할까요? 12운성으로 얼마나 천간에 떠 있는 자식의 성을 얼마나 그 근이 대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식의 숫자를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자식에 관해서 볼 때 원칙적인 것이죠. 대부분 이 원리를 그 조평진전을 오래 공부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요, 자식을 보는 이치는 처를 보는 것과 내가 처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그 이치가 대략 같다. 그래서 완전히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자식의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지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본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같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 자식을 볼 때는, 즉, 내 사주를 보고 내가 자식 복이 얼마나 없는지 그걸 볼 때는 장생 목욕의 노래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장생 목욕의 노래를 숙독하는 것이 당연하다.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장생 목욕에 관한 연애자평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장생 목욕 이렇게 했지만 이른바 12운성이죠. 그래서 연애자평에 있는 그 내용과 이게 같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 심 선생이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게 장생이면은 자식이 넷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장생이느냐? 예, 이게 간목이면은 예, 이거죠. 이게 남자 사주라면 경금이면은 남자는 관살이 자식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칠살이기 때문에 자식이죠. 어, 이 칠살의 성이 시지에 배합을 시켜보면 여기 인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병화가 장생을 얻은 거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장생을 얻으면 이 경금 이 양반은 이렇게 병화가 자식인데 그 인시에 태어나면은 이 이내는 이제 무병갑 지장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병이 있기 때문에 이 자식이 장생을 얻은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시지에서 이게 자식궁에서 시지가 이게 자식궁이죠. 그러니까 자식 궁이 자식의 집이 자식성을 얼마나 지지해 주느냐, 근이 돼 주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장생이면 파워풀 하니까 자식이 4명이라는 얘기죠.
경금 이 양반이. 네 명이고 중순이면 반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병화의 지장간에는 무병갑이 있는데 이것을 그 월 할 때 보통 한 달 30일 중에 각각 사령하는 기간을 보면은 무가 7일이고 병이 7일이에요. 그리고 갑이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7일, 7일을 더하면은 14일 보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순이 넘어서 태어나면은 갑이 사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의 기운은 물러가는 경우죠. 퇴기죠. 그래서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약화가 되니까 이렇게 장생을 얻었다고 그래도 중순 이후에 태어나면은 네 명이 아니라 반으로 줄어서 두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명. 그럼 여기 인시인데 무슨 중순이 있습니까? 보통 인시도 2시간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요즘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이니까 그 1시간 이후에 태어나면, 즉 4시 반 이후에 태어나면은 자식이 두 명이 된다는 거죠. 반으로 돼가지고.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시, 시지도 태어난 시도 이렇게 원령의 지장간의 사령원은 그 원리를 적용해서 시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천간 글자의 그 기운의 색이라 할까요? 그거를 파악할 때 훨씬 유용합니다. 이 내용이 적천수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사주 보면은 보시는 분들 그냥 인시 초기에 태어났던 인시 그 마지막에 태어났던 그냥 구별하지 않고 보는데 보다 더 사주를 정확하게 보려면 이것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척천수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평진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죠. 예, 여기 보면요. 이렇게 경금이 병화가 자식인데 인시에 태어났다. 근데 인시에도 한 뭐 새벽 어, 만약에 뭐 3시 10분이나 요런 때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장생을 제대로 얻은 거죠. 3시 반에서 어, 5시 반이니까 4시 10분 정도 태어났다. 그러면은 자식이 많다는 얘기죠. 제대로 병이 사령할 때 그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얘기고요. 목욕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목욕이 됐다는 것은 묘시가 됐다는 얘기죠. 묘시에 태어나면 한 쌍이니까요. 두 명이라는 얘기예요. 두 명. 그리고 관대지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진시에 태어나면은 세 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걸록을 이제 임관한다 그러죠. 녹지에 태어나도 그 자식이 셋이라는 거예요. 녹지는 이제 사시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사시에. 그래서요. 생지는 네 명이고 그, 그 중간에서 그 후반부에 태어나면은 두 명으로 준다. 욕지는 두 명, 관대지는 세 명. 그리고요. 왕지. 여기 로고는 여기 인간 세 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왕지에 태어나면 5명의 자식이 있다는 거죠. 5명이 스스로 그 학렬을 이룬다. 잘 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명이죠. 쇠지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쇠지는 병화는 미토가 미시에 태어나면 자식이 두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신시에 태어나면 그게 이제 병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곤 세 명, 이게 로곤 이제 이게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시에 태어나면 세 명, 오시에 태어나면 5명, 미시에 태어나면 두 명, 그리고 여기 병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요. 이게 병지는 한 명, 사지는 아, 이게 아랑이면은 남자 아이가 죽는다는 얘기죠. 사시에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유시에 태어나면은 병화 입장에서 유씨가 태어나면은 자식이 남자 태어났는데 죽었다는 얘기죠. 다만
타인의 자식을 입양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 사직이 태어나면은 그 유씨에 태어나면 타인의 그 양자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술씨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묘지죠. 그러면 아이의 명이 그 요절에서 죽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 묘. 병지는 신씨에 태어난 한 명, 유씨에 태어나면은 그 사지라 죽어서 없고 술씨에 태어나도 없다. 그리고 요 절지 그러면은 이게 해씨에 태어났다는 거죠. 해씨에 태어나면 자식이 하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태지에 태어나면은 이게 두산, 이게 머리도 있다는데 처음 나온다는 거죠. 아이가 나올 때 머리부터 나오니까요. 처음 낳는 초산으로 딸을 낳는다는 얘기죠. 딸.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하나라는 비용과 같아요. 양지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어, 이제 이게 태지는 그 자시죠. 자시에 태어나도 없고 해시는 한 명, 자시는 없고 아니 자시는 딸이 하나 있고 그 양지 그 축시에 태어나면은 세 명 낳는데 하나만 낳는데요. 두 명은 죽고 하나만 낳는답니다. 그래서요. 해시에 태어나면 한 명, 자시에 태어나면 여자를 낳고 양 그 축시에 태어나면은 셋을 낳는데 둘은 죽고 하나만 있다. 이렇게 이 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남녀 이 궁에 이거 뭐죠? 이게 남편의 사주와 아, 부인의 사주를 남녀의 그 자식궁을 보고서 그걸 상세히 보아서 자식의 수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게 요즘 시대에는 안 맞아요. 이게 예전에 지금은 애들 그 어려서 뭐 사산을 한다든지 뭐 낳다가 낳자마자 죽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 복중에 있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다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기형아라든지 뭐 그런 그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애기 낳으면 대부분 다 거의 뭐 99.9% 대부분 정상이죠. 가끔 뭐죠 이제 뭐이 박야가나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소생 주변에는 뭐 정박아나 뭐 이렇게 자식 난 경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인들. 그래서 이게 예전에 뭐죠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 이게 연애자평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대로 어, 심유천 선생이 이게 연애자평이면 예전 송나라 때 그 모델이고요. 이거를 또 조선시대 심유천 선생이 그걸 1776년에 그 자평진전이 나왔고요. 또 이걸 임철주 선생이 어, 어, 적천수 천미는 자평진전보다 약 70년 정도 뒤에 나왔거든요. 이게 1840년대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설하고 선생은 1935년 그때 이걸 평주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뭐 1935년이나 뭐 18세기나 그때 무슨 뭐 제왕절개를 했겠어요. 뭐 어, 옛날 그대로죠. 그러나 지금은 무슨 이게 장생을 얻었다고 해서 요즘 시대에 이렇게 인시에 나왔다. 이제 경금이 여성이라면 식상이 자식이니까요. 여기 이게 이제 임수가 여기 신시에 태어나면 장생을 얻는 거죠. 그런 원리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타당할지 모르겠으나 요즘은 정말 그 출산율이 뭐 영- 어, 한 명이 안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봤다. 아마 옛날식으로 이 자연 상태에서 이게 의학의 그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이해하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겠지만 아,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남자 사주에서 관살이 격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든지
또 시간이 격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든지, 그리고 이 관살의 이 시지를 보니까 완전히 사지하고 뭐 묘지, 절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자식이 이런 경우는 자식이 안 생길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소생의 임상을 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제 인공 수정을 하죠. 자식이 안 생기면. 그것도 정자를 난자에 그 수정시키는 그것을 이제 난자를 또 적출해가지고 꺼내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해서 다시 이제 모체로 그런 과정을 해도 잘 안 생기더라. 그래서 뭐 그런 난자 적출해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또 자궁에 안착시키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그 부인도 남편도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정말 그래요. 사주의 관이나 이 시간이 여기 둘 다가 격을 완성시키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해요. 합격 요소. 그리고 이 관살도 이 시간에 정말 이런 이 사지, 묘지, 절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시험관 내지는 인공수정하는 그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몇 명, 이렇게 왕제에 태어나면 5명이다. 이렇게 이대로는 안 돼도 요즘 시대에 봐도 이런 사지나 묘지, 병지, 절지, 그러면 자식이 잘, 안 들어서는구나. 그런 정도는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 부인뿐만 아니라 남편도 함께 작용하는 거죠. 근데 자식 생기고 안 생기고 보면은 남자보다 여성이 조금 6대 4로 좀 더 가중치를 두어서 소생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식상도 여기에서 사지나 절지 이런 거 되고 또 식상에 글자가 격을 파격시키고 시간에 있는 글자도 격을 파격시키고 그러면 굉장히 여성이 자식이 잘 안 들어서는 사주 구조예요. 그런데 남편을 보면은 남편은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어, 인공 수정을 해도 한 번에 되더라고요. 한 번에. 근데 남편도 부인처럼 이 관살의 격을 파격시키고 시간도 파격시키고 어, 이, 이 관살에 뭐 절지 사지 이렇게 하면요. 인공 수정을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그래도 개 중에는 포기한 양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전혀 낭설은 아니라는 얘기죠. 소생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남녀를 함께 여기 자세히 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식 수는 원칙적으로 뭘로 알 수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시, 지, 자식, 궁 그거 위주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것만 알아서 이게 지금 요 문장만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소생이 여러 번 읽어가지고 소생이 이걸 어, 종합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게 관살의 장생이라는 얘기예요. 자식 성의 장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경금이면 이게 남자 명이면은 병화가 자식이니까 병화의 장생이라는 얘기죠. 그런 설명들이 없죠. 그래서 이게 자평진전의 책은 이게 사주의 기본적인 그 용어라든지 상당히 어느 정도 어, 기본적인 것을 알고 나야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소생이 언젠가 자평진전은 그 진입장벽이 높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까다로운 점이 있으나 그러나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것만큼 편한 게 없다. 사주가 이게 보이죠. 공부할 때는 어려우나 알고 나면은 사주를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아,
이연령, 비연령,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아침에 보면 이런 거 같고, 저녁에 보면 저런 거 같고,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 논리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천수에 비해서, 적천수는 끊임없이 여러 요소를 감안해서 평가하고 판단의 영역이 늘 이게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자평진전은 그런 판단의 영역을 가급적 줄이고 있어요. 그런 논리를 아주 정치하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일로 가세요. 저런 때는 저렇게 가세요.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것만 정확하게 안다면은 그것이 이른바 이제 격국의 성패죠. 정격과 외격 각각의 격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 성격이 되고 파격이 되고 외격은 어느 경우에 전실이 된다든지 시기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성중유패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패 요건을 다 알고 또 성중유패, 패중유성 이런 것은 생극제와의 선후와 함께 보면은 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식복이 있는지 없는지 처덕이 있는지 없는지 등요. 그래서 여기 이런 자식의 수요에 대해서 어,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낭설이 아니다. 선생님 올해도록 이걸 확인해 보니까 예,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그 설하고 선생이 평조를 써놓은 거 보면요. 장생 목욕가라는 것은 이게 이제 연애자평에 있는 내용이에요. 관살의 장생 목욕을 의미한다. 이게 관살이라는 게 이제 자식성이죠, 이게. 자식성의 장생 목욕. 이렇지, 자식성이 이제 지난 영상에서 성은 떠 있는 글자라고 그랬죠. 천간에 있는 글자. 성이 밑이는 궁이니까요. 자식성이 자식궁에 얼마나 록이나 이게 생이나 록이나 왕이나 이런 거 얻으면 통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묘지에 돼 있다. 술시에 태어났다. 그럼 자식 없다고 그랬죠. 그거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게 원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장생은 4명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게 뭐의 장생이야 알 수가 없는데 자식을 나타내는 글자 성이죠. 자식성. 여성이면은 식신상관이니까요. 그거로 자식 성의 장생이냐 목욕이냐 제왕이냐 그거를 봐서 자식의 수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예, 시지가 관살의 장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응당 자식이 4명이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시지가 장생이죠. 중순이면 반이다. 4명에서 반이니까 2명이라고 한 것은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이게 7일, 7일, 16일인데 중순 이후니까 이게 보름 이후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병화가 사령하는 게 7일인데 1일서부터 7일까지는 무고 8일서부터 14일까지는 병화가 사령을 하죠. 그런데 보름서부터는 이제 갑이 사령을 해요.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이제 기운이 물러가는 기운이거든요. 그것을 퇴기라고 그래, 퇴기. 중순이 지나면 이 사령을 해서 당권하는 권력을 얻는 것이 이미 물러났기 때문이다. 퇴기라고 그러는 거죠. 예컨대 인목에는 인시에는 병과 무가 장생이다. 이게 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병과 무가 이게 봐요. 이게 여기서 인시의 무토다 그러면은 장생을 얻은 거예요. 중기를 얻은 거예요. 이게 보면 기계적으로 지금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를 기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인목 속에는 지장간이 무병갑이 있다. 그러고 이 무는 늘 여기로만 생각하는 거죠. 고서에는 이거 보십시오. 병화뿐만 아니라 무토도 장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격을 잡을 때도 그렇게 잡죠. 이게 대부분 인시 또 사시고에도 무토가 로그를 얻은 겁니다. 로그. 사화 속에는 병이 있는데 어, 사시도 그 무가 여기가 아니라
이 록을 얻은 거죠, 록을. 모토가요. 그 원리를 이게 고서에 분명히 여기 인이면은 병모가 장생이고요. 사면은 병모가 걸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인시에는 병모가 장생인데 중순 이후면은 간목이 사령한다. 이게 7일, 7일, 여기가 이제 16일이거든요. 1일서부터 7일까지, 8일서부터 14일까지, 15일서부터 30일까지는 이게 갑이사령이에요. 갑이사령하니까 중순 이후에는 병과 무는 기운이 물러나는 기운, 퇴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게 감해서 줄여서 4명에서 2명이 된다.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한 거죠. 이게 장생만. 그다음 이제 목욕은 어, 여기 보면은 뭐 욕지는 2명, 관대지는 3명, 이렇게 록왕세 이렇게 록은 3명, 왕은 뭐 5명까지. 그래서 이게 생지를 크게 본 거예요. 장생지가 파워풀한 거죠. 4명이죠. 왕지가 5이고 록은 록 이게 3명인데 예,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이게 인시가 3시 반에서 5시 29분까지인데 처음 1시간 이게 4시 반 이후로 3시 반에서 4시 반 이후로 태웠다. 그러면은 어, 그렇게 하고 격을 완성시키는데 이 병화가 아주 파격 요소로 작용하고 시도 파격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자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자식이 안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요소로 활용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시지는 자식의 수를 알아볼 때 주로 활용하더라.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자식은 뭐, 둘, 많이 나면 셋, 이렇게 나니까요. 네. 이거는 자식이, 요즘은 주로 자식이 안 들어서는 자식을 어렵게 임신하는 음, 그런 경우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예, 요 경우입니다. 옛날처럼 어, 뭐 자식이 죽어서 난다든지 뭐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요. 뭐 역병이 돌아서 뭐 자식이 뭐 잘못된다든지 그런 게 요즘은 거의 없으니까요. 예, 예, 이거 봤고요. 이제 자식의 성별은 뭘로 볼 것이냐? 아들이냐 딸이냐? 그걸 알아보는 거죠. 이게 장생 목욕의 논법은 그 양을 사용하지 음을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그게 무슨 소리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간목이나 을목을 보면은 이게 경금이 여기서 장생을 이제 인시면 이게 장생이죠. 이거는 이게 자식 성을 나타내는 관살이 양만 쓴다는 거죠. 양만 양으로 쓴다는 거죠. 이게 장생 뭐죠? 이게 신금이라고 그래도 신금의 장생이면은 12운성을 따질 때 경금은 사시가 장생이 되죠. 그런데 신금은 12운성을 따질 때 음가는 역행을 하기 때문에 자시가 생지가 됩니다. 이렇게 음간이라고 그래서 역행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양간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적천수와 자평진전의 차이죠. 어, 적천수에서는 양간이든 음간이든 모두 여기 간목이든 을목이든 모두 어, 그 양포태만 쓴다는 거죠. 역행하는 음포태, 역행어는 그것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을목도 해수에서 장생이 되는 거죠. 양간과 같이 보니까. 그래서 여기 경금도 이 신금도 사시에 태어나면 장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문장만 봐서는 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대로 그 번역만 해놓은 이게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것만 해도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컨대 갑목이나 을목일간이면 이렇게 갑목이나 을목일간이면 경금을 장생을 쓴다. 즉 을목도 경금 장생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런 거죠. 이 점에서 역시 자식을 논할 때 자평진전에서는 음간과 양간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양은 기로 돼 있고 음은 질로 돼 있기 때문에 양은 순행을 하고 음은 역행을 하거든요. 그것을 그 통근할 때도 수미일관되게 그 논리를 자평진전에서는 적용을 합니다. 이게 설화고 선생이 그건 잘못된 논리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죠. 이런 점이 이제 그 적천수를 아울러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기도 했죠. 여기 역시 자식을 볼 때는 적천수와 같이 동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격국론을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음가는 역행을 해서 봐야 되고요. 양가는 그 순용, 즉 양가는 양포태, 음가는 음포태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유명하신 분들도 격을 잡고 그럴 때는 이 포태법을 쓸 때, 12운성을 적용할 때, 아, 그, 을목 같은 경우는 진토의 통근을 하고, 이게 간목은 진토의 통근을 안 해요. 적천수식으로 표현하면, 자평진전에 의하면. 그래야 되는데, 에, 이 자평진전을 접근할 때, 갑도 진에 통근한다고 그러고요. 을도 진에 통근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저평진전다운 해석이 아니에요. 간목은 진에 통근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반대로 적천수의 입각에서 사주를 통변한다고 하는 사람이요. 에, 그러면은 간목도 진에 당연히 통근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건 또 음포태를 사용함으로써 갑은 진에 통근하지 않는다. 그런 양반도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죠. 아무튼 이 자식에 관해서는 이 자식 성을 따질 때 여기 장생이니 목욕이니 제왕이니 이거 따질 때 이렇게 음관이라고 그래도 양과 같이 봐서 경금의 논리로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유축 어, 사시에서 장생이고요 유시에서 제왕이고 축에서 묘지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니 이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신금 입장에서는 생이 어, 자죠. 그리고 왕이 신이죠. 신씨죠. 그리고 묘지가 진이죠. 이게 자신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여기는 생왕묘가 사유축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요,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은 모두 다 경금의 장생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유축에서 순행을 한다는, 해서 그걸 따진다는 거죠. 여기 을목일간도 신금이다. 그러면은 자식 수를 올 때 사시에 나왔다. 그러면 장생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인시에 나왔다. 그러면 장생으로 본다는 거죠. 이제 여기면 이제 이게 사시니까 장생이 되려면 이게 사시가 되죠. 유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왕시가 되는 거죠. 옛날식으로 하면 5명이요. 이렇게 보는 거지. 신금은 음간이니까 그걸 역행을 해가지고 자여서 장생이고, 어, 이게 신에서 제왕이고, 이게 신금은 이 반대 계절에 묘구에서 임묘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왕묘 이렇게 하면 자신진을 하는 거죠. 요거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즉 양강과 음강, 자식을 나타내는 양강과 음강을 그, 구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모두 양감만 사용하고 있다. 양감만. 이게 이제 이 창생목욕을 적용할 때 그걸 유의를 해야 되죠. 예, 예.
그리고요. 예, 비록 고서에 그러니까 이게 자평진전이 1776년에 나왔으니까 그 이전의 책이죠. 그 서예 여기서 정관은 여자고 칠살은 남자라는 설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간목은 경금이 남자고 즉 양간이면 그 양간이 남자라는 거죠. 간목이면 경금이 남자죠. 그러면 이 정관은 간목 입장에서 어 정관이 저 간목 입장에서 이 칠살이 경금이 아들이고요. 이 신금 간목 입장에서는 신금이 정관이죠. 이건 딸이에요, 딸. 왜 딸이냐? 양간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칠살이니 정관이니 따지지 않고 그 얘기죠. 여기 이 양국을 쓴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서 이게 칠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요,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 신금이 칠살이기 때문에 아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게 을목도 을목 남자가 이 신금을 봤다. 그러면은 칠살이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음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딸이에요, 딸. 경금 이제 을목도 경금이 정관이라고 그래도 이게 양간이 무조건 아들이에요. 남자는 자식이 양간의 아들이고 음간이 딸이에요. 예, 예,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은 여자고 실살은 남자라고 하는 설. 이거는 뭐냐. 이게 지금 양간을 예를 들어서, 간목을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여기 정관이 여자죠. 간목 입장에서 신금이 정관인데, 이건 신금은 음간이기 때문에 여자가 되는 거고요. 경금은 여기 칠살이 남자가 된 것은 양간이기 때문에 남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관살이 이게 있는데 무조건 양간이 남자 명에서는 정관이니 칠살이니 그렇게 구분을 하면은 안 되고 양간이 남자고 음간이 여자다. 그거를 유념해야죠. 이게 여성과는 달라요. 좀 이따 이제 여성도 이제 볼게요. 네, 그 얘기고요. 근데 목일간이면 간목, 을목을 불문하고 간목일간이든 을목일간이든 경금이 남자다. 양간이기 때문에. 신금이 여자다. 왜? 음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치가 어, 그것이 당연하다. 그런 것이다. 근데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관살에 얽매이면은 무슨 뭐 징검함이 있으려. 관살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게 살은 남자고 관은 여자다. 그렇게 알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부분 이게 양간을 예를 들어 놓아서 양관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경금이 칠살이기 때문에 옛날 책에서 관은 여자고 살은 남자다라는 설이 나왔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예를 들다가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된 거고 남자 사주에 있어서는 자식을 나타내는 글자가 양간이면 아들, 음간이면 딸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설하고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가는 즉 시가는 곧 오행이죠. 근데 다만요. 오행의 장생은 있어도 식간의 장생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을목, 즉 십이운성 이런 거 장생, 목욕, 제왕 등등 뭐 생육대, 로강새,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십이운성이. 이거는 음간 이게 식간의 장생은 없다. 오행의 장생은 있는데 그럼 뭐 을목도 간목과 같이 그냥 목 생육대 로강새 이게 순행하는 양포대만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적천수와 자평진전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이 통군을 인정하느냐 안느냐 그거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보는데 어, 진월에 간목이 나오면은 그걸 추출됐다고 그 격으로 잡아주거든요. 간목을.
그렇게 그거는 자평진전 이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적촌수의 논리예요. 적촌수. 그래서 이 오행의 장생만 있을 뿐이다. 이 의미는 이게 천간에 있는 글자를 간부, 을모 구분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태법 12운성을 돌릴 때 다 순행만 하지 역행을 안 넣는다. 그 얘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 얘기고요. 소위 양의 장생, 양간의 장생, 음간의 장생이라는 것은 이게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어, 신금의 장생은 사화죠. 이 경금의 장생은 사화죠. 이 신금의 장생은 그 자수에서 장생을 얻죠. 이런 것은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원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게 설하고 선생 표현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저기 심희춘 선생처럼 자평진전처럼 보면은 그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 선생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작전수를 신봉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원리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12운성을 그 역행하는 음포태, 음간의 12운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은 음장생을 인정하는 것은 그 원리를 모르고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비판을 하죠. 그러나 심희춘 선생은 실히 구분해서 쓰고 있죠. 소위 관은 정은 여자고 실살은 남자라는 것은 이거 아까 누누이 설명했죠. 이게 양간은 남자고 경금은 양간이니까 남자고 여기 음간은 여자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게 정관은 여자고 칠살은 남자라는 이 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예를 간목으로 예를 들다 보니까 경금이 이게 양간이 칠살이 돼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죠. 그래서 남자 사주에 있어서 그 성별을 볼 때는 양가는 남자고 음가는 여자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럼 여자 사주도 그러느냐? 여자 사주에서는 이제 식상이 남자인데요. 식상이 자식인데 여기는 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식신은 음양으로 구분하면은 나와 같은 음양이거든요. 내가 양간이면은 식신이 양이고요. 내가 음간이면 식신이 음이에요. 나하고 음양이 같아요. 음양이 같으면 이게 여성이니까요. 자식도 나와 음양이 같다는 거죠. 식신은 딸, 상관은 나와 음양이 다르죠. 그래서 상관이 아들이 되는 거죠. 상관이. 그 원리는 누누이 설명했죠. 내 입장에서 나의 반대 진영, 카운터파트는 나를 극하는 세력이 관살이죠. 또 쟤는 관을 생해주니까 관살 편이에요. 그리고 관살은 식상으로부터 극을 받는데 이 인성은 식상을 극함으로써 이 식상의 관살을 극하지 못하게 인성은 이 관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재성과 관살과 인성 이 세 개가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반대 진영이에요. 카운터파트. 그래서 나의 반대 진영에 있는 글자는 명칭 자체가 이렇게 정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정편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의 반대 진영이고 이 반대 진영의 가운데 있는 이 관살이야말로 확실히 나와 반대임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진영은 나의 반대 진영 내지 이것이 뭐 여당이라고 이게 내가 있는 게 이제 여당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야당이죠. 그러면은 나의 당은 이 비겁과 식상이 나의 당이에요. 나와 같은 세력이죠. 이 관살의 카운터파트 반대 진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반대 진영은 나와 음양이 달라야 나한테 유리함. 음양이 같으면은 나한테 불리를 해요. 음양이 다르다는 얘기는 내가 양이면
음이 돼 여기가 정관이죠. 내가 음이면은 양이 정관이 되는 거죠. 음양이 달라야 나와 반대편이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안정돼 변화를 해도 안정되게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양상을 예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요.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준비해서. 근데 만약에 나와 음양이 다르면은 음양의 부조화로 아, 불안정한 거죠. 변화가 될 때도 불규칙적으로 변화해요. 이게 내 입장에서 그 변화의 양상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 그 반대 진영의 그 공격을 이 편관 칠살의 공격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만약에 음양이 달라도 정관도 이게 중관이 된다든지 힘이 너무 나에 비해서 힘이 너무 막강하면은 이 평관으로 나를 그걸 수가 있어요. 정관은 원래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인 재성을 비겁이 분탈해 가려고 하는 것을 분탈해 가지 비겁을 극함으로써 나의 그 목숨의 원천인 이 양명지원인 재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정관이 하는데 나에 비해서 반대 진영의 세력이 너무나 막강하면 더 이상 이 정관이 이 비겁을 통제함으로써 나의 재성을 지켜주는 역할보다 나야 나의 세력보다 정관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면 이때는 정관이 칠살로 편화돼서 나를 극하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것도 불규칙하게. 그래서 내가 예측하고 예측해서 그걸 대비해서 그 막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편화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진영인데 여기는 나와 음양이 반대 진영인 나와 음양이 달라야 나한테 유리하듯이 내 진영에서는 음양이 같아야 나한테 유리한 거죠. 근데 음양이 같은 글자가 너무나 힘이 파워풀하다. 그러면 이 반대 진영에서 편화되듯이 식신이 상관으로 변화하는 거죠. 식신의 힘이 막강하면. 또 비견의 힘이 막강하면 겁재화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 식상이 자식인데 식신은 이 일간과 성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식신은 여자고 딸이고 상관은 이게 나와 상관은 음양이 다른 거니까 상관은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그 남자 사주에서는 무조건 양간이냐 음간이냐로 구분하는데 여자 사주에서는 상관이 양간, 음간 따지지 않고 상관으로 따지죠. 식신이야 상관으로. 요게 차이가 있죠. 이걸 기억해 놔야죠. 그리고 평지에 보면은 덕천수 징의에서는 이게 이제 선화고 선생이 쓴 거죠. 적천수 천미 그 임철초 선생이 1840년대에 쓴 거기에 빠진 것을 모두 모아놨다는 거죠. 즉 적천수 천미보다 조금 자세한 측면이 여기에 깃들어져 있죠. 거기서는 식상을 자기는 아들로 봤다. 지난 영상에서 육친 설명할 때 얘기했죠. 그것은 주역에서 관살은 그 관귀라고 그랬고 여기는 부모라고 그랬고 여기는 이제 형제라고 그랬고 여기는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처제로 된 거죠. 지금도 여기는 이제 그 세라고 그러죠. 유키오는 지금도 지금 말씀드린 이 관길이 부모, 형제, 자식, 처제 이렇게 그게 보죠. 세 가지. 육회에서는 지금도 그대로 그 논리처럼 상관이 자식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나타내는 글자가 여기 아까 관사를 자식이라고 봤는데 여러 설이 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서 선생이 하고 있는 거죠. 또 적천수 징의에서 말하기를 신앙하면 일간이 굉장히 왕하다, 신왕하다. 그러면 재성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재성이요. 일간이 굉장히 쇠하다, 약하다. 그럴 때는 인성이 자식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야 돼요. 처가, 이 재성이 처가 되죠. 그래서요, 재성이 왕하면은 암암리에 관살을 행한 이 생어죠. 어, 이게 재성이 왕하면은 이게 생하게 돼 있죠, 관살을. 그래서 설령 사주에 자식성이 안 보인다. 자식성, 이게 관살이 나타나지 않아도, 관살이 없어도 반드시 자식이 많다. 재성이 강하면은 이 관살이 없어도 자식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이게 신강하면은, 여기 신왕하다 그랬죠. 일간이 힘이 있고 이게 재성이 힘이 있으면은, 이 관살이 없다 그래도 이게 자식성이 뭐냐? 제가 자식이 된다. 즉 관살이 이렇게 자식인데, 여기 관살이 남자 사주에 관살이 없으면 자식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관살이 없으면 재성이 관이 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일간이 신왕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맹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게 맹파에서는 자기들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기 관살이 없으면 재성은,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요. 아, 그거 맹파 논리인데요. 맹파 논리가 아니에요. 맹파가 이보다 오래됐습니까? 예, 이게 다 나와 있는 건데, 여기 관살이 없으면 재성을 자식으로 받아야, 예,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요, 식신생재격, 이게 식신이나 뭐 상관생재를 해가지고 이게 왕하다. 이게 일간이 왕하고. 그러면 자식이 있다는 거죠. 관살 없다고 뭐 자식 없는 거 아니죠. 심지어 재성이 아버지인데, 재성 없다고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태어났죠? 재성이 없어도 얼마든지 아버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연월에 제가 없으면 관살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거는. 그래서 그거는 맹파에서 맹파 논리인데 왜 그거 갑자기 그거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고서에 나와 있는 논리예요. 예, 관살이 왕이에요. 그럼 관살이 왕하다는 얘기는 나 대비 이 카운터파트가 반대 진영이 왕한 거죠. 상대적으로 내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신약하다는 얘기. 관살이 왕하다, 신약하다 얘기와 관살이 왕한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진영 논리로 보면. 관살이 왕하면 내가 약하죠. 여기 신이 세운 거죠. 신약한 경우죠. 그리고 이게 왕한데 얘를 식상으로 이게 통제하거나 그런 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왕하지. 그리고 이게 관살이 왕하면 내가 경허죠. 신약한 거죠. 그때 제가 왕하다. 이게 왕하다. 나는 약한데 얘네들 쟤도 왕하고 관살이 왕하다. 그러면 이게 제가 왕하면 이게 제극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걸 해서 없앤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신약한 경우는, 여기 신약한 경우는 인성이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인성이 약간 근이 시원찮은 게 있는데 제가 왕해가지고 그걸 해버리면 망가지죠. 이러면은 신약한 사주에서 반드시 자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이런 때는 인성도 자식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식의 그 별이 뭐냐, 그걸 볼 때 지금 관살로만 보는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신약한 경우는 인성이 자식이 될 수가 있고, 또 심각할 때는 재성이 관살이 되는 자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논리가 지금 여기에 다 있는 거죠. 무슨 뭐 이걸 맹파에서만 사용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여명의 자식은 여기 자평진전에서는 언급을 안 해놨어요. 여명에 대해서는. 그래서 연애자평에 보면은요, 여명의 경우, 여자 사주의 경우 상관이 아들이고 식신이 딸이 올시다라고 돼 있죠. 왜 그러느냐? 식신은 나와 음양이 같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거죠. 상관은 나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이 논리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어, 여기 초자론에 해당하는 이 지평진전 그 내용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소개를 했고요. 이제 자식 복, 자식 덕이 있느냐? 내 입장에서 이 관살이 원칙적으로 관살이 없을 때는 재성, 어떨 때는 인성, 이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적천수 징의에서는 식상을 그 육회처럼 자식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꼭 관살만이 자식이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살이 자식이다. 이런 정도 알으면 되죠.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 더 나를 도와주면은 내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덕을 보는 거죠. 자식 복이 있게 되는 거죠. 자식이 나에게 덕을 베푸는 거죠. 예.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팔자를 손에 넣으면 입수하면은 어, 자식을 자식을 볼 때 먼저 시지를 봐라. 시지를 봐야만 보는 것이 요한다, 필요하다. 먼저 팔자를 넣어 입수를 해가지고 자식을 볼 때는 시지를 이렇게 보라는 거죠. 시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장생이니 목욕이니 그런 걸 봐가지고 아 자식이 많은 건지 아니면 사지 묘지 거기는 아까 자식이 없다고 그랬죠. 뭐 예컨대 아,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 요런 경우죠. 그 시지를 보라고 했어요. 시지가 경금에게 어떤 궁이냐? 시지가 이 경금에게 여기처럼 장생이냐? 아 목욕이냐? 뭐 절지냐? 그걸 보라는 거죠. 여기 생지 왕지 아까 생지는 4명이고요. 중순 이후에 후반부에 태어나면은 2시간 중에 후반부 1시간에 태어나면은 2명이다. 왕지는 5명이다. 아무튼 이게 생왕은 해야 자식 생기기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사절, 즉 시지가 자식 성에 힘을 대어주는 게 약하면 뭐 절지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자식 잘 안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 시치를 보고서 자식이 많고 적은 거에 그것이 이미 정해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치를. 근데 요거는 꼭 그 몇 명 그게 아니라 자식 원만하게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정도로 요즘 시대에는 활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지를 본 연후에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그랬죠. 시간. 시간과 자식 성을 그것에 배합시켜라. 이게 격입니다. 격. 격. 이 뒷문장을 보면은 제격의 시간에 식신이 투했다. 이렇게 제격인데 시간에 식신이 투했다 그러면은 제격은 성격되려면 식신으로 생을 받든지 상관으로 생을 받든지 아니면은 정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죠. 어떻게 비겁이 재성을 극하니까 정관이 얘들을 그 극함으로써 재성 입장에서는 정관이 재성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격이 성격되려면 식상으로부터 상을 받든지 정관으로부터 보호를 받든지 아니면 어, 일간이 이제 왕한 경우는 식상으로부터 상을 받든지 정관으로부터 보호를 받든지 그러면 성격입니다. 일간이 약하다, 신약하다. 그러면 인성이 있어야 되죠. 제격의 인성을 볼 때는 제가 이 제극인을 않도록 연간과 시간 이런 형태로 있어야죠. 서로 간섭을 안 해야 되죠. 제극인이 안 돼야만 제격이 성격이 되죠. 제격이 파격이 되는 경우는 제가 약한데 비겁이 왕해서 그걸 받으면 망가지는 거죠. 파격이 되고요. 제격이 이 칠사를 생하면 파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제격인데 시간에 식신이 있다. 그러면 식신 생제를 받으니까 성격이 되는 거죠. 어, 이게 이제 그 배우자의 처성이나 남편 그 남편 궁을 볼 때는 일지가 그 격을 얼마나 유정하게
격을 성격시키는데 작용을 하느냐 그렇게 봤는데 여기는 이 시, 지, 자식쿵은 자식 수 위주로 보고 시, 간이 배우자 궁처럼 할 때는 시, 간을 격과 짝지을 때는 배우자 궁의 역할을 자식궁이 시간이 자식궁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시지는 자식의 숫자 또는 자식을 쉽게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판단할 때 사용하고요. 그래서 선생이 알기 좋게 이거를 궁이라고 아주 적어놨습니다. 이게 배우자 궁 초를 논할 때요. 그것과 비교시라고. 그래서요. 시간과 자식성을 짝지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격의 시간에 식신이 있으면은 제격이 식신의 생을 받아서 성격이고 관격이 시간에 재성을 받다. 정관격이 성격이 들려면은 길격이기 때문에 재로부터 생을 받든지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죠.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식상의 극으로부터 이 인성이 식상을 극해서 특히 상관으로부터 극받는 것을 인성으로 인해서 그걸 받지 않으니까 정관 입장에서는 인성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정관이 성격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를 보고 두 번째는 인성을 보든지 세 번째는 정관 그 자체가 투관되면 됩니다. 만약에 간목일간이면 유금이 정관인데 그 유금의 본기가 천간에 투관되면은 이제 신유가 되는 거죠. 신유월에 태어났다. 그 자체로 성격이 되는 거죠. 그 논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자평균형 원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고 합격되는 요인은 상관을 보면은 합격되죠. 상관경관이 돼서 위화백단이 되니까요. 상관경관의 예외는 금수상관과 금수상관 같은 경우는 정관을 봐도 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상관 보는 게 첫 번째 박경 노소고요. 어, 이게 관살이 혼잡돼도 정관격이 합격되죠. 또 정관이 또 천관에 떠도 그걸 중관이라고 그러죠. 중관. 그렇게 돼도 역시 합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관격이다 그러면 시간의 재성을 보면은 성격이 되죠. 즉 시간이 글자가 이 격을 성격시키는데 유정하게 작용하면은 성격시키는데 작용하면은 자식이 좋다는 거죠. 자식덕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종류는 예, 모두 시간이 쓰임이 있다요. 쓰임이 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시간이 쓰임이 있다고 소생이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평진전 2권의 그 용신을 용신은 곧 격국이라고 그랬죠. 그냥 이 격은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이게 쓸 용이 그거거든요. 근데 적천수에서 용신은 오행의 중화를 이루게 하는 억부의 작용을 완성하게 하는 글자로서 용신이거든요. 이거를 번역할 때 이게 설하고 선생 1935년인가요? 이게 이제 평균은 36년에 나왔어요. 그 책을 한학자들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용신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번역본을 읽으려면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용신, 이게 격국으로 의미하는 건지, 적천수의 용신을 의미하는 건지, 이게 대부분 이해 못하는, 여기서는 이걸 그 번역본이 대부분 이걸 용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쓰임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쓰임이. 이게 시간에 모두 쓰임이 있다. 여기 제격의 식신이나 관격의 체성이나 이거는 용신이 아니라요. 용신이 여기 관이 용신이고 여기 제가 용신이에요. 격국이니까. 격국과 이렇게 제격, 관격 이런 것은 격국 이꼬로 용신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식신이나 여기 재성은 뭐냐?
이거는 상신에 해당해요. 이게 이게 설하고 선생 잘못도 아닌데 이게 적천수 원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 말 글자 그대로 쓰룡자거든요. 이거를 그 한화학자들이 자평진전 평주를 번역해 놓은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헷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모르는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그냥 사용하고 있다. 어, 소승이 자평진전 2권에서 그냥 써먹는 글자다. 그 정관격 다음에 그걸 격국이 성격됐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상신의 알고리즘 거기서 말씀을 상세히 드린 바가 있어요. 이런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게 된 요소가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시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쓰임이 있어요. 이 격을 완성시키는데 즉 상신 역할이나 이 격에 유용하게 유정하게 쓰임이 있다면 그 얘기죠. 쓰임이 있는데 설사 그 시에서 여기 시지에서 사절 이 관살에 사지나 절지를 만났다. 아까 이 경금이면은 절지면은 이게 인목이거든요. 사지면은 이게 자시에 태어났다든지 그 뭐 묘지인 축시에 태어났다든지 그러면 이게 경금이 이게 이제 신금도 이게는 다 양푸태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신금도 축시에 태어나면 거기가 묘지가 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이 시간이 이 격을 완성시키면은 완성시켜서 자식은 똘똘하고 참 아주 귀한 자식 역할을 하는데 이게 사지 절지 묘지 그러면 자식이 수가 적다는 거죠. 아주 귀한 자식이라는 거죠. 그 얘기죠. 설사 이렇게 시간이 쓰임이 있으면 격을 성격시키는데 사용되는 글자라면 시간에 시지에서 비록 사지절지라고 그래도 주로 자식이 귀하다. 그때 자식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복이. 자식이 많지는 않지만 아주 그 똘똘한 자식이라는 얘기죠. 뭐지, 뭐, 똘똘한 집안채 뭐 이런 것처럼요. 단, 이렇게 사지절지, 예, 시지가 자식궁이 그러면은 자식이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절지라고 그래도 이게 궁 역할을 이 시간이 격을 성격시키게 도와주는 글자다. 그러면 절지, 뭐, 묘지라고 해도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사지, 묘지,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궁이 좋은 역할을 하면은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 사지, 묘지, 자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뭐 절지 뭐 하나 있고, 또 뭐 이렇게 저 양지 그러면 셋 나가지고 하나만 있고, 이렇게 해도 자식 성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까 예, 예, 여기죠. 여기가 시간이 격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을 주면은 사지, 묘지, 뭐 여기 절지 힘없는 이게 경신금이 힘을 모두 넣어도 자식이 없는 게 아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집어도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자식 성은 왜 언급이 없어요? 여기 말이 없어요. 또 그러고요. 또 생왕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 시간이 격을 완성시키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게 용신이 아닙니다. 용신이 사용되고 있고 시지에 보니까 사절이 아니라 생왕이더라. 그러면 잘난 자식들이 많다는 겁니다. 잘난 자식들이. 자식들이 많은데 모두 다 똘똘이들이야. 똘똘이. 그래서 이게 남아들이 이 무릎을 그 둘러쓸 것이다. 이렇게 내가 서 있는데 내 무릎 주변에 아이들이 그냥 북적북적 하다는 얘기예요. 생왕, 왕 5명 생지대.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죠. 어찌 그 수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자식 많다. 생왕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시간이 격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을 주면은 시지에서 사지, 절지, 묘지라고 해서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것도 자식이 아주 똑똑해서 자식 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만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설명을 여기 자식 성도 함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왜 설명을 안 했느냐? 초성 얘기할 때 했기 때문에 자식성에서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자평진정 공부할 때 좀 이게 같은 절에서요. 지난 영상에서 처성 얘기를 했죠. 그 성이 여기 이제 자식 성이죠. 이게 처 얘기할 때 처군과 처성이 격을 완성시키면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처궁은 완성시키는데 처성이 합격시킨다. 그럼 배우자 보고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게 자식 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시간뿐만 아니라 자식 성도 함께 봐야 돼요. 격을 궁과 시간과 자식 성이 모두 격을 성격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면 자식이 아주 엑셀런트한 거죠. 아주 자식 보기 좋은 거죠. 여기서는 성격시키는데 여기서는 뭐 약간 조금 그저 그렇다. 그럼 격이 약간 떨어지는 거죠. 자식의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간도 자식 성도 모두 격에 이롭다. 그러면 자식이 똑똑한 거죠. 그래서 여기 원칙적으로 시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지금 그거 했고요. 이게 시간이 격을 파괴시키면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 생왕으로 나왔다고 그래도 자식한테 똘똘이 자식이 없다는 거죠. 애들도 그렇게 많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생왕이면 많은데 이 성을 대표하는 시간의 글자가 격을 망가뜨린다. 그러면 이 사주가 나쁜 사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먹고 살기도 어려서 자식을 많이 낳을 여유도 없게 되는 거죠. 설령 생긴다고 해도 똘똘한 자식은 없게 되는 거죠.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주 상세히 돼 있죠, 여기는. 예. 그래서 팔자를 손에 넣으면은 자식을 볼 때는 먼저 이 시지를 먼저 봐서 뭐 장생이냐 목욕이냐 뭐 등을 봐가지고 자식이 몇 명이냐 이게 몇 명이냐는 요즘 자식 쉽게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그런 연후에 시간과 자식성을 그것과 배합시키다. 그것이 여기 격과 배합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격을 완성시키는데 성격시키는데 에, 유익한 도움이 되면은 자식이 똘똘한 자식이 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요. 만약 시간이 격에 안 좋다든지 또는 자식이 투했다. 이거는 자식성이라는 얘기죠. 간목, 을목, 일간은 이 경금이나 신금이 천간에 떠 있는 게 성이라고 그랬죠. 지난 영상에서 처성 얘기할 때 성은 천간에 있는 간두에 있는 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자식성, 여기는 이제 자식성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한문이나 영어나 같은 표현을 두 번 안 쓰려고 그러죠. 이렇게. 여기서 자식성 했지만 여기는 이제 자투, 이게 자식성이에요. 자식성이 격을 파괴시켰다. 박격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 시지가 생왕해도 자식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설령 된다고 그래도 자식이 똘똘하기는 더욱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자식 날 여유도 없다. 그래서 자식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아주 이게 다 이게 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사절이면은 아이고 여기 시지나 여기 자식 성부
이 격을 파괴시키는데 여기조차도 보니까 사절이더라. 그러면 바랄 게 없어. 자식 없다고 봐야 돼요. 어, 이게 대부분 이런 자식 못 낳는 경우가 이런 경우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안 들어서요. 그 뭐죠? 그 인공수정해도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것이 처자에 대해서 부인과 이게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에 대략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평진전 원문인데요. 요 부분 때문에 이게 설하구 선생의 그 평주를 보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팔자를 입수해서 자식을 볼 때는 먼저 시지를 봐서 자식의 수를 보고 그런 연후에 시간과 자식성을 그 격과 짝지어서 놓고 보았을 때 그 격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하면은 자식 보기 좋은 거다. 자식이 똘똘할 것이다. 그때 예, 이게 시지가 아, 이렇게 사지나 절지로 태어나 그러면은 자식이 아주 귀한데 자식 수가 적을 것이다. 이게 만약에 자식 성과 시간이 격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면은 이게 더 이게 궁과 시간이 시집어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황이라고 그래도 자식이 어려울 것이고 자식이 되게 잘 애가 잘 안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철이다 그러면 자식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걸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주를 서선생 보면요. 시간을 용한다는 얘기는 이거를요. 시간에 용신이 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평주를. 그러니까 격국용신, 자평진전에서 용신 있고로 격국인데 그 격을 의미하는 건지 이게 용신을 의미하고 있는지 헷갈려요. 시간에 이게 시간에 쓰임이 있다는 것은 시간에 투관되어 있는 신이 즉 시간의 글자가 그 얘기죠. 시간의 글자를 봐서 그것이 시간의 글자가 시신이나 또는 용신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게 평주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헷갈리게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거죠. 이게 적천수의 문장, 이게 적천수의 논리에 이까 존중해주는 토대 위에 이것을 해설을 주석을 다뤄놨어야 되는데 이게 주석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풀어 쓴 거거든요. 이 원문은. 그런데 이렇게 써놔서 더 헷갈리게 만든 거죠. 이게. 이거는 적천수의 논리예요. 적천수. 이게 시상에 적천수의 희신이나 용신을 이게 희신이나 용신이 오면은 좋다는 얘기로 이거를 이 쓰리용자를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적천수까지 공부를 했을 때 보면은 이런 걸 알 정도 되면은 적천수도 알고 자평진전도 둘 다 아는 경지가 돼요. 근데 처음에 공부를 해서 이런 문장을 놓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자평진전을 주석 따르면 자평진전의 논리를 전제로 그것을 쉽게 이해하게끔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주석을 풀이를 해놔야 되는데 완전히 이런 이 논리를 적천수의 자기가 신봉하는 적천수의 논리에 입각해서 주석을 다뤄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혼자 공부하기가 무척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특히 번역해놓은 책으로 보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생은 이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원문 공부를 하는 것이 내공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설령 그 용신이 있다 하면은 이게 여기 쓰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 이게 관살일 필요는 없다. 즉 격을 완성시키는데 유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주 결정적으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용의 쓰임을 말 그대로
이게 적천수의 용신이 아니에요. 대부분 번역서로 하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용신으로 돼 있어서 헷갈리는데 제 기억에 아까 얘기했죠. 제 기억에 식신이면은 이게 이게 격국이 용신이거든요. 제격 같은 경우 양행격, 녹곡격 즉 걸록격과 월곡격의 경우는 격과 용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8개의 정격, 8정격 중에서 그 양행격과 녹곡격 이외에 6개의 격은 즉 재관 인식과 살상 그 6개의 격은 격국 입고로 용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용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상신 말 그대로 쓰임입니다. 상신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격을 성격시키는데 유리하게 좋게 작용하면은 그 얘기예요. 그때 쓰이는 쓰임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상신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지지에서 상신이 있을 때는 그러면 시 가는 어쩌란 얘기냐. 그래서 지지에 상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시 간이 쓰임이 있는 거예요. 상신이 꼭 천간에만 있고 여기 시 간에만 상신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럴 때도 격을 성격시키는데 좋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쓰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선생 표현에는 이제 시신이나 용신, 용신을 용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희신. 이게 희용 기고한의 논리. 희신, 용신, 기신, 구신, 한신 그거에 대비되는 이게 적천수적 표현이죠. 한 살이 생왕사절 즉 이게 자식 성이 여기 시지에서 생왕 뭐 목욕 그 얘기죠. 그것으로 잠정적인 자식의 수를 정한다는 거죠. 저 시지를 보고. 그리고 다시 참고해서 뭘 참고 시간에 시간이 시신이나 용신인지를 다시 참작 고려해서 보는 것이 이것이 활법이다. 죽은 법이 아니라 탄력성 있고 제대로 사주를 보는 거다. 그 얘기죠. 다만 이 이론에 너무 구속돼서 집착할 필요는 없다. 뭐죠? 아까 자식을 꼭 관살로만 봐야 된다. 관살이 아니면 자식이 없다는 둥. 얼마든지 재성도 관살이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인성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시지가 시간이 일간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식이 다 망치고 뭐 잘못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일은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거에 너무 구속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생님 이 논리의 입각에서 보면은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모두 택대로 맞는다. 특히 자식 수나 그렇게까지는 어, 단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 심 선생이 얘기한 이 논리로 자식의 동태, 특히 자식 복이 있느냐 없느냐, 자식 얼마나 똑똑하냐, 아니면은 자식 때문에 조금 뭐 신경 쓸 일이 많다든지, 자식이 많이 그 뭐 정박아나 지체하로 태어난다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유용해요. 상당히 파워풀한 내용들입니다. 이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지만 어, 상당히 적중률이 소생에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를 적천수식으로 보면 시신 용신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적천수식으로. 이게 이제 선호고 선생은 이렇게 적천수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거를 평주 주석 따로 놨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적천수를 신봉해 가면서 적천수에서 보는 이론은 이렇게 대응된다.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소개한 거죠. 영국에 보면 이게 평주라고 하기가 주석이 이게 평가해서 쉽게 풀어 쓴다는 의미인데 전혀 쉽지가 않죠. 더 원문을 더 비비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지평진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게 만든 게, 이것도 한학자들이 이게 어, 명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학자들이 그냥 의역을 해야 되는데 직역을 해서 그냥 용신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그리고 대부분 이거를 이 저평진전 평주 이거를 번역을 해서 한국에 소개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저평진전을 20년 공부에도 저평진전 격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생이 보면. 그거 왜 그러냐? 그 번역서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문을 이렇게 이 글자 하나하나를 아주 왜 그런지를 분해해서 봐야 되는데, 예, 다음 영상에서는, 예, 이제 드디어 행운, 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